네, 성원이 대심으로 제19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작합니다. 홍수와 태풍은 계속됩니다만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공사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홍정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4대강 사업에 100원을 투자하면 최소 16원, 최대 24원밖에 확보하지 못해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한 모 신문 환경 칼럼에 의하면 투자원 공사가 엄청난 4대강 투자로 인해서 부실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LH 공사와 함께 문제점을 제기하는 그러한 칼럼도 나왔습니다. 법사위에서 박영선 의원께서 문제를 강하게 제기를 했지만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경선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아 BBK 강요를 담당했던 은진수 감사위원이 4대강 감사에 대해서 부심위원을 맡아가지고 지난 1월에 착수한 감사원 4대강 사업감사도 내부적으로 6월에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아직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발표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4대강 공사가 다 끝나면은 발표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4대강 감사 결과를 하루속히 밝혀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계속 국회 내 4대강 검증 특위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지만은 일부 정부 여당에서 하는 말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집권 초반기에는 촛불로 그리고 그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세종시 문제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게 4대강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에서 추진 못하는가 하는 불만 때문에 말씀도 꺼내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70, 80%가 반대한다고 하면은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 검증특위 구성을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내년도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결을 위해서 철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최근 김정일 위원장 방중 후 북한이 다시 한번 대남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펴고 있는 것을 환영합니다. 배승호 선박도 성환시키는가 하면은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고 나갔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자 하는 전진적인 제안을 한 것을 우리 민주당은 환영하고 지지하는 바이고,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대북 정책을 제안하면서 구두선에 끝났습니다. 이번만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북한의 어려운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 또 우리 농촌경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과감하게 40~50만 톤 이상의 대북 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과거에도 이산가족 상봉 때는 쌀과 비료를 항상 제공했다는 것을 정부에서는 기억해 주시고
이제 이 이상 방치하면은 남북관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촉구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자는 제안과 함께 대북 쌀 지원 이루어져서 남북관계 개선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창일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명영규 행자부 장관이 지난주에 제주도 방문했었습니다. 제주 도지사와 제주도민들이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외면하지 말고 진지하게 나서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답변은 검토하겠다는 의례적인 얘기로 끝났습니다. MB 정부 들어와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4.3 진상규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법정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4.3 주간 때는 대통령께서 그전에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추모를 했는데 하소와 하나 보내지 않고 고작해서 국무총실에 국무실장 정도 보내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이 추가 인정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평화공원이 2단계 공사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 중앙위원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서 모든 게 올수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MB정부가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외면한다고 하면은 역사의 준엄한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일본이 기어이 지난 금요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은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9일날 발표한 일제강제 병합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진정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입증 한 달에 안 지내서 입증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 사이 몇 차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독도 영토 수호에 대한 의지 그리고 일제강제 병합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증명하라고 MB 정부에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치 100주년을 맞이해서 광복 65주년을 맞이하면서도 한 차례 언급도 없었습니다. 8.16 경축사에서도 겨우 한마디 하고 지나갔을 따름입니다. 이제 기어이 일본이 망함을 드러냈습니다. 독도는 일본의 땅이라고 백제 강도시설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MB정부는 더 이상 회계망측한 대일외교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 3년 전에 일본 씨 만나가지고 대통령께서는 독도 문제에서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진실 여부 신문에 보도가 진실인지 아닌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 했는가 하면은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이런 분은 이상득 의원은 연기해달라고 독도 문제에 대한 언급을 연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밀실 야합이라고 합니다. 국가를 수호해야 할, 영토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고작 하는 게 독도 우리 땅이라는 입장을 얘기하지 못하고 연기해달라, 기다려달라. 이 나라 대통령입니까? 일본 정부는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인정해야 되고 진정한 사죄와 반성의 뜻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바치합니다. MB정부는 더 이상 회계망측한 대외교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민족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철국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집시법 개정안을 공정사회 법안으로 선정을 하고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이번 정기국회 때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간 오개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는 작년 9월에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올해 6월 30일 날 유명무실화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국민이 밤만 되면 폭도로 변한다면서 야간 5개 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공권력으로 제한하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공정사회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지 공정사회가 무엇인지조차 혼란스러울 지경입니다. G20 정상회의 11월달에 개최되는 그 회의를 앞두고 과격한 세계 시민단체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정부에서는 이러한 입국 불허 명단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과격단체가 입국할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자체가 오히려 G20 정상회의 참석하는 사람들에게는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가 전두환의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으려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야간 5개 집회 제한을 위한 집시법 개혁을 멈춰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이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조영택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과학기술 행정체계 보완을 위해서 정부 조직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당당하지도 못하고 솔직하지도 못한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에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일은 뭐든지 부정하고 부인하고 뒤집어 보겠다는 그런 비이성적인 발상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그 잘못된 점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기부가 그랬었고 정보통신부가 그랬었고 여성가족부가 그랬었고 심지어 통일부까지 없애고자 했던 아주 비전 없는 조직 개편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완을 하려면 이거를 정정당당하게 조직 원리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를 합리화하고 은폐하고 위장하는 방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매우 기형적이고 변칙적으로 부활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만들었으면 다시 이 조직 개편을 했으면 보육 업무를 집중력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 그대로 남겨놓으면서 엊그저께 발표한 그런 재탕 삼탕식의 그리고 어정쩡한 그런 보육 지원안을 내놓은 바도 있습니다.